추적을 피하려고 니모닉을 새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자, 유튜브 댓글에 이런 질문 하나 와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영상을 녹화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외 거래소 기록도 나라들이 공유한다는데 내년에 셀커하는 비트코인은 새로 니모닉을 만들어서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댓글로 답변 드리기로 했는데 이거 좀 더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보고 니모닉과 주소의 관계, 그리고 주소 재사용이 추적을 만드는 이유, UTXO가 섞일 때 생기는 문제,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의 핵심 내용은 추적을 당하지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추적을 당하지 않게 하고 싶고, 이 추적을 안 당하게 하려면 니모닉을 새로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니모닉을 통해서 우리가 비트코인 주소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려면 주소를 기존에 다른 거래소나 이런 데다 등록해놨기 때문에 니모닉까지 이 어떤 유출이 되거나 추적이 되거나 뭐 이럴까봐 궁금해 하시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 재사용만 하지 않으면 니모닉을 계속 써도 사실상 추적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니모닉과 일단 주소의 관계를 보면요. 하나의 니모닉은 무한에 가까운 주소를 생성합니다. 뭐 엄밀히 얘기하면 무한은 아니고 42억 개 정도, 리시브 어드레스 21억 개, 잔돈 주소 21억 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 그 체계 내에서 미리 주소의 규칙이 만들어지는데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 니모닉 하위 주소들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 중간에 엑스펍이라고 해서 마스터 공개 키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약 42억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평생 또는 대대로 사용하더라도 다 사용하지 못할 만큼의 무한에 가까운 주소를 생성하는데, 자, 이 각 주소는 수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D 월렛이라고 부릅니다. 니모닉을 가지고 마스터 확장 공개 키를 마스터 확장 공개 키를 만들고 그 마스터 확장 공개 키로부터 그 산출된 주소 42억 개가 만들어지는데, 자, 그것을 블록체인상, 즉 전체 장부상에서는 그 연결이 이 니모닉에서 이 주소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소가 어떤 니모닉에서 나왔는지 외부에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증명을 하려면 우리가 흔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자역학, 양자역학에 기반한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전 세계에 있는 암호 체계를 다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내가 사용한 주소를 역산해서 엄청나게 빠른 연산으로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써서 그 주소가 파생된 엑스펍을 유추하고 그 엑스펍을 만들어낸 니모닉 체계를 즉 개인키를 유추해서 그 사람의 관계, 니모닉과 주소의 관계를 알아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언제쯤이 될지 그거는 지금 모르는 상태이고, 그 상황이 온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BIP360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체계에 따라서 퀀텀 퀀텀 컴퓨팅에 대응할 수 있는 퀀텀 어드레스 이런 걸로 다 이전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또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 그래서 주소가 노출된다고 해서 그 주소가 어떤 마스터 공개 키, 확장 공개 키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확장 공개 키가 어느 개인 키에서 나왔는지, 즉 니모닉이 누구의 니모닉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소 재사용을 조심하셔야 돼요. 주소 재사용. 왜 주소 재사용이 중요하냐면, 같은 주소를 여러 번 쓰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바이낸스에서 하나의 주소로 뭐 5번의 다섯 번 DCA를 하면서 같은 주소로 보냈다. 그러면 특정되잖아요. 여러 번 쓰면 거래 내역이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묶이는 경우에는 유추가 되죠. 그러면 5번의 DCA를 통해서 하나의 주소로 왔으니 이 5번의 DCA는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순간, 그렇게 유추가 되는 순간 자산의 흐름, 잔고, 이동 패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에서 바이낸스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내가 하나의 주소에서 이것을 하나의 주소로 계속 주소를 재사용해서 DCA를 해왔다라고 하면 국내 거래소부터 연결된 이 사람이 하나의 주소로 5번의 이 거래를 가지고 자산을 모으고 있구나, 이렇게 그 패턴을 알아낼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니모닉을 새로 만드는 것, 이거는 그럴 필요 없고요. 주소를 계속 재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왜 주소를 그렇게 계속 42억 개가 되는 주소를 만들어 놓고 재사용하지 않도록 다음 주소 계속해서 생성하느냐, 그게 바로 프라이버시 때문인 거죠. 프라이버시가 완전 익명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명성. 그러니까 최대한 그 사람의 자금의 흐름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모닉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만들고 싶으면 만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니모닉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주소 재사용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UTXO가 섞이는 문제입니다. 자, 주소 하나에 UTXO 하나, 이게 그 가장 확실한 DCA 방법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신다면 여러 가지 UTXO가 뭔지, 주소 체계가 뭔지에 대한 이 개념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자, 이것도 나중에는 또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텐데, DCA를 그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한다면 주소 하나당 UTXO가 하나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UTXO 중에서 내가 거래소를 통해서 그 모으고 있는 UTXO가 있고, P2P의 형태로 모으고 있는 UTXO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P2P도 그냥 온체인 투 온체인으로 모으는 받은 UTXO가 있을 수 있고, 라이트닝을 거쳐서 받은 UTXO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UTXO에 라벨을 붙여서 이것은 거래소로부터 온 것, 이것은 P2P 온체인으로부터 온 것, 이것은 라이트닝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를 UTXO 단위로 붙여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소 하나당 UTXO 하나가 이렇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다른 곳에다가 전송을 할 때 꼬리표가 달려있는 UTXO끼리 섞어버리면 추적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거래소로부터 온 UTXO의 일부분과 P2P를 했는데 그것이 UTXO를 합쳐서 더 큰 UTXO로 외부로 보낸다 하면 받은 사람 주소에는 주소가 2군데가 오긴 했지만 UTXO 자체가 섞여 있기 때문에 거래소의 흐름이 이 UTXO와 합쳐졌기 때문에 그 거래소에 오진 않았지만 이 UTXO는, 이 주소에 있는 UTXO는 거래소 주소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성격의 UTXO가 한 트랜잭션에서 합쳐지면 연관성이 생깁니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패턴이니까요. 그래서 거래소 출금 UTXO와 개인 간 거래 UTXO를 섞으면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반대로 UTXO를 섞지 않고 관리를 잘하면 프라이버시는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거래소로부터 모으는 UTXO가 있고, P2P 온체인 투 온체인으로 모으는 UTXO가 있고, 라이트닝을 통해서 또 내가 뭔가를 하는 UTXO가 있다. 그러면 그 UTXO의 성격에 따라서 꼬리표를 붙여놓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프라이버시를 내가 유지하겠다라는 전제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리저리 뭐 그런 것도 다 귀찮고 번거롭다 그러면 니모닉을 새로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니모닉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란 생각이고요. 니모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UTXO를 결국에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투자 지식이 없는 사람,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보면 니모닉은 열쇠 묶음이에요. 니모닉은 열쇠 묶음이고 주소는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수많은 금고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금고를 한 번 쓰고 버리면 누가 같은 열쇠 묶음을 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금고를 계속 쓰면 그 열쇠만 바뀌었지 금고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이 같은 금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적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니모닉에서 주소로 파생하는 그런 메커니즘,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아니고 DCA를 하는 사용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니모닉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찜찜하면 새로 만드는 것 전혀 상관없습니다. 니모닉을 새로 만드느냐, 요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주소를 재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요거에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소를 재사용한다라는 의미는 UTXO 관리와 매칭이 됩니다. 주소 하나당 UTXO 하나 이렇게 매칭되는 게 가장 베스트, 이렇게 되는 거고, 출금을 할 때도 내가 어떤 꼬리표를 달고 있는 UTXO인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는 니모닉이 노출되었는가 아니면 니모닉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이 노출되었는가, 나의 행동에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가 이런 걸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 올바른 사용 방식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DC 비트코인을 모을 때는 주소 하나당 UTXO 하나, 그리고 UTXO에 꼬리표를 잘 붙여놓는 것, 이렇게 해야 프라이버시 친화적인 DCA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